복소수와 2차 방정식 1회 1번 문제를 보면 실수 A가 이러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킬 때 A, B의 값을 일단 좌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통분하는 과정이 곧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그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왼쪽은 A 곱하기 2 마이너스 I고 저기다 이제 B에다가 2 플러스 I 오른쪽은 6 플러스 I에다가 결국 잘 생각해보면 이게 5가 되는 거지 이게 5를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5라고 그냥 쓰지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의 그 모양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결국 실수 더하기 실수 i는 30 플러스 5i. 자, 여기는 2a 더하기 2b. 허수분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러므로 2a 더하기 2b는 30이지. a 더하기 b는 15고 허수부. 자, 이렇게 해서 5가 되니까 b는 10이고 a가 5가 되겠네. a 곱하기 b는 50. 이거 잘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 2번 자 이러이러한 소수가 이런 식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는 실수 x의 값은 이렇게 자, 내용 정리할 때 세 가지 정도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제곱을 했을 때 음수다. 그때 이제 z는 순허수라 그랬죠. 순허수. 허수 부분만 그 다음에 Z랑 Z바가 같을 때 Z가 마이너스 Z바랑 같을 때 요때는 뭐였지? 요때는 실수 요거는 이제 0 또는 순허수 이 세 개 정도는 좀 연습을 잘 해서 물론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면 Z를 A 플러스 BI라 두고 해보면은 정리해보면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간단하게 되니까, 뭐, 요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거지. 요거 해볼까? 요거 보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A 플러스 BI랑 Z바의 마이너스니까, Z바가 A 빼기 BI인데, 그거에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요거 이제 정리하면 2A가 0이니까 A가 0이지. A가 0. 그럼 이제 A가 0이라는 것은 B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B까지 0이면 Z는 0이 되고 B가 0이 아니면 Z는 허수 부분만 있는 순허수 뭐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복소수를 정리를 잘 해야 돼. 정리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Z는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잘 보면 이제 x제곱 자, 이쪽을 한쪽으로 이제 모으는 거지. 그 다음에 i가 안 붙은 것도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호수분은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된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0 또는 순호수인데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순호수가 돼야 돼. 그 말은 실수분은 0이고 허수분은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이제 이쪽을 보면 이제 0이니까 x가 이제 1 또는 x는 2고, 요거 이제 0이 되는 x 값은 x는 2 또는 3인데, 그러면 실수분은 0이고, 호수분은 0이 안 되려면, x가 그 2가 돼야 되겠네, 이제. 이것 중에서 1하고 2 중에서 이 허수부가 이제 0이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2면은 이제 0이 되겠지. x가 2면은 0이고, x가 1이면 순허수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3개 정도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하자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잘 정리해서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 뭔가를, 이런 걸 이제,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Z를 A 플러스 BI라 두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 2번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3번.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다. A, B를 구하여라. 그래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 되지.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첫 번째 이제 정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A. 자,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문장은 여기서부터지. 자, 이놈과 이놈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즉 두 수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두 수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 공식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놈의 합과 곱을 구하는 거지. 합은 2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놈과 이놈의 합과 곱. 그래서 합은 이거 더하기 이거. 그래서 2 더하기 A. 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지. 그래서 2A.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자 배운 대로 x제곱 쓴 다음에 뭐 x제곱의 개수가 따로 주어지면 이제 문자 잡아야겠지만 어쨌든 자 합은 부호를 바꾸고 곱은 그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그 방정식이 이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x제곱 빼기 bx 더하기 4는 0과 같아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a가 2고 a가 2니까 b는 4가 되겠지? 4.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이 돼. 5번.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합과 곱을 이용해서 x제곱을 쓴 다음에 합은 부호를 바꿔서 x 곱하고 곱은 상수항 그대로 이렇게. 자, 3번은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4번.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할 때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잘 쓰는데 합과 곱은 이제 너무 이제 합과 곱만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이게 근이란 말이야. 근. 근이라는 말은 대입을 했을 때 대입하면 등식이 된다. 등식이 성립한다.
요런 말 좀 잘 생각을, 이제 대입을 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대입을 해서 푼다는 거를 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데, 고수들은 대입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더하기 1도 0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한번 분모를 잘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좀 간단하게 되지 않을까?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3알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3알파니까 3알파 빼기 2알파는 알파다. 그러니까 이걸 막 계산부터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식을 좀 잘 관찰한 다음에 이걸 충분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도 여기서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3베타니까 그럼 이제 3베타에서 2베타를 빼니까 또 베타가 됐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또. 이제 이건 계산할 수 있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뭐 제곱 더하기 제곱 정도는 뭐 금방 할 수 있지. 합의 제곱에 빼기 2 알파 베타. 5 빼기 2는 7. 1이니까 답은 그냥 7이 되겠지. 5번.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입을 해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그게 이제 그 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용을 하면 식이 좀 간단해진다고.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니까. 자, 4번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5번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에 대하여 z 플러스 zi의 켤레 복소수는 이거다. a, b를 구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뭐 이거는 뭐 그냥 주어진 대로 풀어도 되는데 z 플러스 zi의 켤레 복소수가 5 빼기 3i라면 그런 거 있잖아. 저기 공식에서 어떤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의 또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한 번 더 켤레 복소수를 하는 거지. 켤레. 그럼 이제 얘는 없어지고 z 플러스 zi가 되고 이쪽이 이제 켤레 복소수가 돼서 5 플러스 3i가 되지. 뭐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요거 하면 되죠. 요거는 a 플러스 bi. 자, 그 다음에 z에다가 i를 곱하니까 ai 그 다음에 빼기 b가 되지. 정리하면 a 빼기 b, a 플러스 b 곱하기 i. 자, 이게 이제 5 플러스 3i. a 빼기 b는 5고 a 플러스 b는 3이다. a는 4, b는 1.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7. 2번이 정답이지. 켤레 복소수의 성질 간단하게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자, 5번을 이렇게 봅니다. 6번. 이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정수 m의 최소값. 일단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판별식이 0이면은 값이 0이면 중근이고 0보다 작으면 이제 서로 다른 두 화근이지. 그래서 잘 정리했듯이 그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 등호가 들어가느냐? 이유는 중근은 곧 실근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배우는 2차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을 다루기 때문에 중근은 반드시 실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내용 정리할 때도 했지만 서로 다르려는 말이 없어서 뭐 그렇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게 중근이라는 뜻이니까. 어쨌든 중근도 실근이니까 중근까지 포함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판별식을 정리하면 m제곱 6m 플러스 9 빼기 m제곱 즉 6m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정수 m의 최소값. 이렇게 이제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그지? 마이너스 1이겠네. 2번이 정답이지.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어쨌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근데 이 방정식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x제곱에다가 여기 x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뭘로 2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이제 1 빼기 k라고 할까? x.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상수지, 상수. k제곱 더하기 ak 플러스 b 빼기 1은 0.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니까 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지. 일단 판별식부터 정리를 해보면 뭐 일단 정리하지 그냥 빼기 2k 플러스 k제곱. 자 그럼 이제 k제곱은 없어지겠네. 빼기 더하기 1. 그래서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k 플러스 그럼 이제 2 마이너스 b 1이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정리된 판별식이야.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식이 항상 그러니까 0이 돼야 되는데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k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AB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이제 k를 사실 좀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식이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돼. 즉 우리가 항등식에서 잘 배웠지만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k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k를 없애려면 수학에서 없애는 방법은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거지. k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가 2가 되는 거야. 더하면 0이 됩니다. 3번. 자,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7번은 이렇게 풉니다. 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분의 2일 때 실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2차 방정식을 주고 실수 당연히 이제 개수가 다 실수지.
2차 방정식을 주고 한 근을 알려줬어. 한 근. 근데 한 근이 지금 1 플러스 i분의 2인데 요걸 조금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지. 어, 즉, 1 플러스 i분의 2를 유리화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분모가 2가 되잖아요. 요렇게 해서, 그지? 요렇게 해서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1 빼기 i가 되죠. 그래서 한근이 1 빼기 i. 그러면 자동으로 다른 한근은 혈내근이 된다고. 이유는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면 반드시 이렇게 이론할 때 배웠은 거예요. 1 플러스 i. 그럼 이제 이걸 두 근을 가지고 또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나아.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 2차 방정식 만드는 방법은 합과 곱을 구하는 거지 또. 자, 두 근의 합은 2, 곱은 2. 합도 2고 곱도 2지. 보니까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합은 부호 바꿔서 x, 곱은 그대로. a는 마이너스 2, b는 2, 곱하면 마이너스 4.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주어지면 다른 한 근은 혈내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한글이 허수일 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허수일 때 그렇다는 소리지. 한글이 이렇게 허수로 주어질 때, 다른 한글은 혈내근을 갖는다. 8번에 이렇게 봅니다. 9번 복소수 z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z 더하기 z제곱 해서 쭉 해서 z 10제곱까지의 합의 값을 구하여라. 내용 정리할 때 했듯이 이런 복소수는 그때 뭘 강조했냐면은 몇 번 곱하면 의미 있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빨리 이제 반복되는 주기를 찾을 수 있지. 주기를 찾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음, 내용 정리할 때 이제 약간의 이제 복소 평면에 관한 이제 몇 가지 기술을 배웠는데, 굳이 기술을 안 쓰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Z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고, 제곱을 하면, 제곱해보면 이제 약분하고 이제 뭐 해보죠. 그럼 다시. 제곱하면 4분의, 자, 실수부가 마이너스 4, 허수부는 2 루트 3i.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 Z 세제곱이 뭐였지? 그러면 이제 1이 나오죠. 1. 실제로 세 번 곱해보면, 내용 정리할 때 다 했던 거니까 그냥 계산 과정 생략하고. 자, 이렇게 두 번, 세 번, 몇 번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십 번이 아니라 보통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온다고. 그래서 Z 세제곱이 벌써 이제 주기가 나왔지, 그지? 그리고 또 뭘 강조했냐면은 여러 개 이제 쭉 이렇게 할 때는 그 세트의 합을 세트의 합. 즉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하면 Z 제곱, Z 세제곱은 0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기가 3이고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4제곱, 5제곱, 5제곱은 이제 Z제곱이랑 같고 6제곱은 또 세제곱이랑 같이. 이것도 0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쭉 해서 세트가 3개고 Z 10제곱이 남는데 주기가 3이니까 주기가 3이니까 3으로 나는 나머지하고 이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Z랑 똑같다고. 그럼 이 결과가 Z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다시 이게 답이겠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아니다. 이렇게.
복소 평면에 대한 아이디어가 꼭 필요한 문제는 그렇게 풀고, 요거는 그냥 두세 번 곱해서 주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결합니다. 자, 9번은 이렇게 풉니다. 10번. 갑과 을 두 학생이, 자, 요런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 갑은 2차항의 개수, 즉, A를 잘못 보고 풀었고, 을은 C를 잘못 보고 풀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근을 얻었다. 그랬어. 요런 문제가, 어떤 건 좀 쉽고, 그런데 이거는 좀 문자가 3개라서 사실은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자, 자, 다시 갑을 한번 보면, 갑은 A를 잘못 봤어. 그 말은 B하고 C는 잘 본 거야. 근데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두 군의 합은 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래서 일단 합은 요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 다음에 곱은 그 A분의 C인데 곱해보면 뭐냐 4분의 25 4분의 25 빼기 3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됐다. 근데 좀 이게 그런 게 이게 A가 잘못됐으니까 이 A분의 B가 마이너스 5라고 진짜 그 원래 방정식의 근이 합이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없거든. 이거는 A가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값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별로 정보가 없는데 어 일단 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을은 A, B는 제대로 보고 C를 잘못 봤다고. C. 어쨌든 그럼 이제 을이 구한 그 두 근은 이건데 그러면 이때 이제 두 근의 합은 참 그럼 을은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랑 똑같아야 되고 그게 이제 합하니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에 곱은 그 a분의 c인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4겠지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이제 쓸만한 정보는 일단 을에서 A하고 B가 제대로 된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올바른 값이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5다. 즉 a분의 b가 3분의 5라는 거는 알았어. 3분의 5. 요건 이제 옳은 식이 하나 구해진 거라고. 하지만 문자가 두 개니까 그래서 a가 뭐다, b가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지? 그럼 이제 값에서도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값이고 이것도 잘못된 값인데 잘 본 거는 이제 그 B하고 C잖아. B하고 C. 그러니까 어쨌든 B하고 C에 관한 식을 얻어내야 돼 여기서. 여기서 B하고 C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B하고 C에 관한 식을. 어떻게 만드냐? 음식을 잘 보면 그대로 나눠봐. 그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나눠보면 즉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어 마이너스 a분의 b 그대로 한번 나눠보면 자 c 나누기 a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분모끼리 약분하고 그래서 어쨌든 식을 하나 만들었어. 마이너스 c분의 b가 2분의 5. 자 이거는 이제 b하고 c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되는 거라고 이게. 여기다 써볼까? 어, 마이너스 c분의 b는 2분의 5다. 자, 중요한 사실은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구해졌어. 그러면 A, B, C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B를 알 수 있어. 즉, 한 문자로 정리가 돼.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이제 식이 하나 모자라면 그래도 한 문자로는 정리가 돼. 무슨 말이냐? 이거 그냥 정리하면 어,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까? 한 문자로 보려면 이제 A가 B하고 A는 서로 이제 정리가 되고, B하고 C가 정리가 되니까, 한 문자를, 이왕이면은 B로 정리하자, B. B로 정리. B가 두 번 나오니까. 자, 그 말은 여기서는 A는, 이렇게 하면은 5분의 3B. 자, A 대신에 5분의 3B 쓸 수 있고, 여기서는 그럼 C는 마이너스 5분의 2B겠지?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방정식, 즉, AX 제곱, BX 더하기 C는 0. 이 방정식이 5분의 3 BX제곱, BX 빼기 5분의 2B는 0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지. A는 0이 아니지. 2차 방정식. A가 0이 아니니까 B도 0이 아니지. C도 0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B로 나눌 수 있다고. B로 나누고 5를 곱하지, 그지?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5X 빼기 2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분의 1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은 이렇게 요게 답입니다. 자, 이거 좀 까다롭지만 잘못 본 문자, 제대로 본 문자 이거 잘 구별해서 잘 본 문자에 관한 식이 얻어져야 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바로 이용이 됐고 요거는 이제 이용을 하고 한 번 더 만들어낸 거지 한 번. 그래서 B하고 C에 관한 식을 얻어낼 수 있다고. 자, 어쨌든 10번 문제는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